요새 고금리 시대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좋은 물건들을 빼놓고는 어느 정도는 횡보를 하겠죠. 근데 지금 뉴스에 좀 찾아보시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뉴스들도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1990년도 IMF 이후에 가장 투자하기 최적화된 그런 시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심장을 좀 가져야 되는데, 한번 보실게요. 자, 사건 번호는 21타경 125990번이고요. 아파트 물건입니다.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에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딱 이 부분에서 완전 초보분들은 이제 나가셨을 거고,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남아있을 겁니다. 호미실동이고요. 5층입니다. 한양수자인파크 1. 그리고 대지권은 21평이고요. 건물은 97. 97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매매 사업자로 하게 되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정가는 8억이고요. 지금 계속 유찰이 돼서 9회차예요. 9회차고 가격은 1억 9천이다. 네이버 지도를 열어보시면 여기 호매실 수자인파크 1이거든요. 호매실동 하면 호재를 하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분당선이죠. 분당선이 어디를 지나가냐 하면 요 앞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조금 보기 쉽게 화면을 하나를 더 띄워드릴게요. 네, 이렇게. 아이고, 너무 많이 줄였네요.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이고요. 우리 물건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도 호매실로 해서 광교 중앙역까지 들어가는 그런 라인입니다. 그 위치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기에요. 우리 물건지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우리 물건지는 수자인파크 1이니까 900m 정도 됩니다. 걸어가려면 걸어갈 수 있는데요. 이게 직선 거리로 지금 잰 거니까 걸어가기는 쉽지 않고 마을버스 이용해서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동네에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호재죠. 그러면 아파트에 모습을 좀 볼까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어우, 역광이네요. 깨끗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죠. 네,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좋은 점은 초등학교가 붙어 있어요. 네, 이렇게 초등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고등학교도 붙어 있죠. 이렇게 옆으로 가면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랑 고등학교를 품고 있는 그런 단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성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외진 느낌이 있어요. 호매시라는 동네 자체가 좀 외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위치도 확인했고 초등학교 있는 것도 좋고 지하철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권리 볼게요. 최초 근저당이 21년도 1월달, 밑으로는 전부가 소멸이 되는 그런 깨끗한 물건이고요. 임차인의 내용을 보시면 김땡땡씨가 계시고 전입이 최초 근저당보다 빨라요. 빠르고 보증금이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확정이랑 배당이 없잖아요. 네. 확정 배당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법원에서 배당을 해주나요? 배당이 없으면 배당 요구를 안 한 거죠. 배당을 해주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낙찰자가 전액 물어줘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의 보증금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그만큼을 감안을 하고 낙찰을 받게 되겠죠. 그만큼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실거래가 찾으시면 우리 면적이 974287, 전월세 974287 찍고요. 우리는 20년도니까 20년도에 1월 달인데 지금 20년도 1월 달에는 5층이 없어요. 그리고 9월 달에만 5층이 하나 있고요. 그 대신 19년도 12월 19일 날 5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3억 5천만 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집이 3억 5천만 원에 전세 거래가 돼서 실거래를 찍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밑에 쭉 내려봤더니 이게 정말 친절하게 써줬어요. 임차 보증금은 3억 5천만 원이고 임대차 기간은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있다 해서 채권자가 임대차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근저당권자가 제출을 했다. 왜? 이게 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해서 입찰을 못해서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된다 그러면 이 근저당을 설정했던 이 채권자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한 번에 해결이 안 되고 두 번, 세 번 이 사람의 다른 재산을 찾아서 또 뭔가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을 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경매 물건을 보다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이 미상이다 라고 했을 때 근저당권자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을 해 나갈 수 있다. 네, 저희들도 직접 이렇게 전화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3억 5천이 전세 보증금이었죠.
그럼 현재 시세는 얼마일까요? 97. 그리고 가격순 매매. 그러면 지금 가장 낮은 금액이 6억 6천이에요. 그것도 2층입니다. 그럼 실거래가를 한번 찍어볼까요? 127, 128. 자, 127이 가장 많으니까 한번 볼게요. 8월 달에 6억 8천에 거래가 된 게 있네요. 그리고 그 전 달에는 7억 5천 이렇게 거래가 된 게 있어요. 5월 달에는 6억 3천. 여기 아마 요 분기에는 가장 낮은 금액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128 보면 5억 8천. 근데 이거는 가격이 너무 많이 떠 있죠. 요거는 일단 빼놓고 정상 거래가 아닐 수 있겠다 라고 빼놓고 6억 6천이 가장 최저가라고 계산을 한다 그러면 우리 물건은 지금 얼마죠? 이쪽에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현재 최저가 2억 그리고 임차 보증금 3억 5천. 그러면 이게 두 개를 더하면 내가 이제 들어가는 총액인 거죠. 그러면 5억 5천. 지금 낙찰을 받는다고 했을 그죠? 근데 시세는 얼마예요? 6억 6천만 원. 이것도 2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가 지금 차익으로 있는 거죠? 1억. 그러면 이 사람은 나가고 싶은 사람일까요? 안 나가고 싶은 사람일까요? 임차인이 전입만 했어요. 확정 배당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난 계속 있겠다. 아주 똑똑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세 금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전세 금액 봅시다. 전세 금액은 4억 3천. 전세금 4억 3천. 이게 되시죠? 그럼 우리는 재계약할 때 원래 있던 3억 5천을 가지고 재계약을 하겠어요? 아니죠. 지금 현재 시세만큼 올려받겠죠. 그죠? 그러면 자 마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최저가가 2억이에요. 네, 2억에 낙찰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대출이 안 나올 거니까 생돈 2억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낙찰 받고 나면 소유주가 바뀌죠. 그래서 지금 봤더니 계약은 종료가 된 것 같아요. 이분의 계약은. 그럼 재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재계약을 4억 3천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우리 얼마 올려받는 거예요? 8천. 그죠? 그러면 나는 얼마가 들어가요? 1억 2천. 그죠? 1억 2천만 원 들어가고 수익은 1억. 지금 이 가격이 낙찰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핑크빛을 그려봤을 때 최종적으로 내 돈 1억 2천 집어넣고 수익은 1억 챙기고 지금 우리가 1억이나 싸게 샀는데 얘가 가격이 좀 더 떨어진다 한들 우리한테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의 장점 이게 배당받지 않는 임차인입니다. 이게 뭐죠? 진짜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 가장 임차인 아니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결국은 뭐랑 똑같아요? 갭 투자와 결국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하게 되니까 투자금이 최소화된다. 그리고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 사람이 전세금을 깔고 앉아 있어 주니까 우리는 대출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대출이 없으므로 중간에 나가는 대출 이자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본인의 보증금이 안전하니까 집의 상태는 준수할 거다. 왜 보증금을 잃어버리는 뭐 임차인이나 아니면 소유자분이 계실 경우에는 간혹이지만 집을 훼손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인테리어. 우리는 낙찰을 받으면 그 집을 좋게 포장을 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게 돼요. 그죠? 근데 계속 살 거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없다. 당분간에. 그러면 비용이 절감이 되죠. 그 다음에 뭐요? 명도를 안 하잖아요. 명도 난이도가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명도 난이도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사비, 뭐 법적으로 줘야 되진 않지만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대항력 배당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 갭 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갭 투자하고 똑같은데 그냥 시세 자체가 싸게 살 수 있는 거를 그냥 법원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물건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른 것들도 되게 많아요. 뭐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물건들도 많고 초품화 물건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수강생이시라면 지금 당장 보신 물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궁금증을 해결하셔야 되고 만약에 회원님이 아니신 분들은 지금 당장 경매책이라도 읽어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공부를 해 놔야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뉴스에 좀 찾아보시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뉴스들도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1990년도 IMF 이후에 가장 투자하기 최적화된 그런 시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는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심장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 투자 명언들을 좀 모아서 제 블로그에 좀 썼어요.
우리는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심장을 좀 가져야 돼. 그 투자 명언들을 좀 모아서 제 블로그에 좀 써서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 단기적으로 나쁜 투자 성적을 견뎌내야 추가 하락이 두려워서 좋은 가격의 기업을 포기한 장기적으로 아주 큰 대가를 치를 우리 입장에서 하락을 걱정해서 투자를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거다라는 내용이 되겠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을 버텨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도 많은 울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투자에 확신을 갖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남들이 다 안 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을 야수의 심장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현명한 투자자일지라도 대중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대단한 의지력이 남들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으면 돈을 버는데 가까워질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월요일날 외부 강의를 잠깐 나갔다 그분들을 보고 났더니 우리 회원님들은 지금 너무 잘하고 근데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는 욕심이 좀 있어. 물건도 좀 많이 좀 찾아서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영상 보시는 중간에라도 톡에 올려주시면 영상 끝날 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1분 정도 남아서 오늘 물건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물건을 좀 찾아봤어요. 쉬운 물건들 위주로. 그리고 지금 돈이 조금 될 만한 것들 찾아봤더니 꽤 많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주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건 이 물건